안녕하세요, 이하이꾼입니다. 오늘은 화웨이 퇴출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붕괴가 우려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술 봉쇄에 따라 화웨이가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화웨이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첨단 반도체 공정을 사용할 수 없어 TSMC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회사 하이실리콘을 통해 프리미엄 SoC를 제조할 수도 없고 통신 장비에 사용하는 FPGA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직접 제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컴뿐만 아니라 성능이 한 단계 낮은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삼성과 SK가 화웨이의 메모리 공급을 중단하고 삼성과 LG가 화웨이의 OLED 패널 공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OLED DDI와 터치 IC 그리고 PMIC 모두 ARM IP 포함된 미국 기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도체가 없다면 OLED 패널을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만일 미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든다면 다음과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SoC와 모뎀은 아예 없습니다. SMIC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전력 소모와 속도 등이 몇 배 열세인 D램을 써야 하며 낸드 용량도 절반밖에 못 씁니다. 디스플레이는 LCD밖에 못 쓰며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꿈도 못 꿉니다. 패널이 있다 해도 DDI나 터치 IC를 단기간 내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카메라 역시 얼마든지 제재 가능하며 차별화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국 PMIC도 쓰지 못합니다. 화웨이는 송산 레이크에 25,0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캠퍼스를 준비하였습니다. 블러핑을 위해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몄다는 루머도 있으나 미국의 제재로 쓸모없는 시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화웨이가 내년 스마트폰을 5천만 대 생산할 계획이라고 국내 부품 협력사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는 올해 화웨이 스마트폰 내상치 1억 9천만 대의 무려 26% 수준에 불과하며 작년 2억 4천만 대의 21% 수준에 불과합니다. 화웨이가 비축한 칩셋이 내년 초 소진되면 내년 스마트폰 점유율이 무려 4.3%까지 폭락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경우 중국 로컬 시장은 비보, 오포, 샤오미가 대체하고 화웨이의 해외 시장은 삼성과 애플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 공정이 반드시 필요한 5G 모뎀을 생산하는 하이실리콘과 요니 SoC는 더 이상 칩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5G 모뎀은 7나노 이하를 쓰지 않으면 칩이 타버리거나 경제성 없는 큰 칩 사이즈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뎀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SoC도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D램도 초미세 공정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반도체 레이어에서 EUV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중국 D램은 삼성 대비 3세대 뒤져 있어 6년 격차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추가 제재로 미국의 첨단 장비를 수입하지 않으면 17나노로 진입하지도 못해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로직 제품이나 D램 대비 난이도가 낮습니다. YMTC는 128단 V낸드 양산 기술이 삼성전자 대비 1.5년 정도 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싱글 스택 공정을 개발하여 수백 단 V낸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곧 다시 격차는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해 전용 하드웨어와 연계된 FTL, 즉 플래시 트랜슬레이션 레이어가 필요하며 높은 수준의 파일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형 고객과 대규모 양산을 수차례 경험해야 갖춰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신뢰성 기술이며 아직 중국이 모르는 영역입니다. SMIC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정부로부터 2.8조 원을 투자받았고 10년간 법인세까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14나노 공정까지만 가능한 SMIC조차 허용하지 않고 제재하려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하이실리콘이 TSMC에 이어 SMIC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반도체를 위탁 생산할 곳이 없어집니다. 이는 화웨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SMIC의 14나노부터 8인치 중저가 공정의 시장 점유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만과 한국의 파운드리의 수요가 더 몰리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올레드 패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율이나 화질 등에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물론이고 화웨이도 아직 중국 기업의 올레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처럼 직접 올레드 관련 보상 회로를 추가하거나 그것이 아니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웨이가 BOE나 CSOT, 에버 디스플레이에 올레드 패널을 직접 평가해 화질과 수율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를 전망입니다. LCD 디스플레이는 IT 부분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유일한 분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한국이 기술력이나 양산력에서 밀린 것은 아니고 중국이 공산당 자본으로 불공정하게 어거지로 올라오자 올레드로 도망가면서 죽어가는 LCD 시장을 남겨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한국에 버금가는 LCD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은 과거 현대 디스플레이였던 하이디스가 대만을 거쳐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과거 실패의 원인을 꼭 기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걸림돌은 미국 패권 전쟁뿐만 아니라 자국민의 모럴 해저드도 큰 문제입니다. 중국 우한시 HMC는 2017년 설립 당시 22조 원의 투자금을 확보했고 7나노 공정을 양산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2.7조 원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꾼도 과거의 이 기사를 보고 28나노도 못하는 친구들이 7나노를 한다니 참 웃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사기임이 들통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공장 건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리고 창업자 등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공장 건설이 중단되고 인부들 월급이 8개월째 밀려 있다고 합니다. HSMC뿐만 아니라 그간 자본만 무책임하게 투여한 반도체 회사들이 잇따라 파산하고 있습니다. 칭화 유니그룹은 2015년 마이크론을 인수하겠다고 미국과 협상하고 샌디스코를 인수한 미국 웨스턴 디지털 지분도 15%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미중 관계는 지금처럼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스프레트럼과 RDA 마이크로 등을 잇따라 인수한 칭화 유니그룹은 XMC까지 2016년 7월 합병하고 창작 메모리를 설립하고 6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를 개발합니다. 그러나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 분쟁을 야기하고 2019년부터 화웨이 등 기술 봉쇄를 시작합니다. 중국의 메모리 굴기는 D램의 허페이 창신 CXMT와 플래시 메모리의 칭화 유니그룹으로 대표됩니다. 칭화 유니그룹 중 YMTC는 낸드 플래시를, XMC는 노 플래시를 만듭니다. 푸젠 진화는 마이크론의 공정 기술을 모방하다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해 사실상 D램 개발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과거 이노트론이었던 허페이 창신 CXMT는 2020년 1분기부터 월 2만 장 수준으로 19나노 8기가빗 LPDDR4와 DDR4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17나노 LPDDR5 계획이 있었으나 미국의 기술 봉쇄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올해 내로 10나노 1A EUV D램을 양산하기 때문에 CXMT는 대략 3세대, 즉 6년 정도 뒤진 상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XMT는 향후 추가 로드맵이 막혀 있기 때문에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CXMT는 작년 9월 19나노 8기압이 DDR4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장에서 거의 판매된 기록이 없습니다. CXMT도 마이크론의 전 직원 관련 특허 침해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유니IC라는 이름 모를 중국 로컬 업체에서 CXMT DDR4로 DIMM 모듈을 만든 것이 포착되기는 했으나 그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아직 CXMT는 수율 개선 포함 양산 기술까지 못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간 미국의 기술 봉쇄는 EUV에 국한되었으나 TSMC 봉쇄 이후 모든 반도체 기술로 확장되어 ARF 이머전 장비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DDR5 진행도 곤란하며 DDR4의 추가 증설 역시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CXMT는 과거 독일 인피니언에서 분사된 키몬다의 메모리 IP를 사용하고 있으며 키몬다 IP 자사는 캐나다의 특허 트롤 와이렌이 인수하였습니다. 적당한 이유를 발견하면 CXMT에 특허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칭화 유니그룹의 양측 메모리 YMTC가 2019년 말 64단 플래시 메모리 양산에 이어 올해 말까지 128단 3D QLC 낸드 플래시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올해 월 30만 장 웨이퍼로 증산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지연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28단 플래시 메모리를 작년 8월에 양산 시작하였으며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에 양산합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D램이나 초미세 로직 제품 대비 기술 난이도가 낮아 중국이 이 부분을 먼저 공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중국 정부는 SoC 플랫폼을 보유한 화웨이를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 등에서 중국의 반도체를 검증할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능과 기능이 떨어지지만 세트에서 양산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빠르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로 공격적으로 반도체를 구매하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을 통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인 화웨이를 집중 공격하게 되고 대안으로 떠오른 SMIC를 규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적 잠재 위험인 중국의 메모리 기업과 파운드리 산업을 봉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큰 기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